어머니,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아, 돌아왔구나. 여행 잘 다녀왔니? 이 박스들은 뭐예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사 가려고 짐 쌌지. 그리고 이 집은 팔았어. 뭐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김말순 할머니, 올해 75살이십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에 말순 할머니는 벌써 일어나십니다. 평생을 이렇게 사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손주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고 가족들의 아침상을 차리고 구석구석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고 그 다음 부랴부랴 일을 하러 나갑니다. 시장에 가서 채소 장사를 하시고 집에 와서는 다시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시죠. 말순 할머니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혼자 키우신 아들 김현수 씨 45살 회사원이고요. 며느리 이정민 씨는 42살 깔끔하고 효율적인 걸 좋아하는 분이죠. 그리고 중학생인 손주 2명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참 평범한 가정입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손주들이 어릴 때는 할머니 최고예요 하며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인사도 건성이고요. 며느리 정민 씨는 매일 이런 식이에요. 어머니, 청소 좀 제대로 하셔야죠. 저녁은 꼭 6시에 해주세요. 마치 지시를 내리는 것처럼요. 아들 현수 씨도 엄마가 있으니까 우리 집이 돌아가는 거지 라고 말하면서도 고마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말순 할머니는 그저 참고만 계셨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왔어요. 그리고 쓰러지셨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주변 상인들이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로 실려 가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허리 디스크에 당뇨, 합병증까지 온 상태라고 하셨어요. 간호사가 물어봤습니다. 보호자는 안 오셨어요? 말순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현수야, 엄마가 병원에 있어. 좀 와줄 수 있겠니? 아, 엄마, 지금 회사에서 회의 중이어서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 다음엔 며느리에게 전화했어요. 정민아, 할머니가 병원에. 며느리 정민 씨가 뭐라고 했을까요? 어머니, 그럼 집에 언제 오세요? 저녁은 어떻게 하죠? 아이들 학원 데려다 줄 사람이 없는데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의 걱정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 순간 말순 할머니가 깨달으셨어요. 아,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그냥 무급 가정부구나. 아프면 오히려 짐이 되는 75평생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퇴원하신 지 한 달 후였습니다. 아들 현수 씨가 집에 와서 말했어요. 엄마, 우리 가족여행 가려고 하거든. 제주도로. 말순 할머니가 물어봤죠. 그럼
나도? 현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 엄마는 집에서 쉬세요. 여행은 체력이 딸릴 텐데. 가족 여행. 이 말이 할머니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면서 가족 여행에서 빼는구나. 그날 밤 가족들이 여행짐을 싸는 걸 보시면서 할머니는 혼자 생각하셨어요.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살았나? 내 인생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여행 떠나는 날 아침, 엄마, 잘 계세요. 냉장고에 반찬 만들어뒀으니까 드세요. 황, 대문이 닫혔어요. 텅 빈 집, 혼자 남겨진 말순 할머니. 그때 거울을 보셨어요. 75살의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요. 그리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래, 이 집은 내가 시장에서 장사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이야. 내 집이야. 내가 왜 내 집에서 눈치 보고 살아야 해? 내 인생은 내가 정하는 거야. 그 다음 날부터 말순 할머니는 달라지셨어요. 먼저 부동산에 전화를 거셨어요. 이 집 팔고 싶은데 금매로 내놔주세요. 부동산 사장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할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내 집은 내 의지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단호하셨던지요. 그리고 오랜 친구에게 전화하셨어요. 순자야, 나야 말순이야. 그 바닷가 그 마을집 아직 비어있지? 전세로 들어갈 수 있을까? 말순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응, 이제 내 인생 좀 살려고. 그날부터 짐을 싸기 시작하셨어요. 75년의 삶, 그동안 모아두신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시면서요. 신기하게도 짐을 쌀수록 마음이 가벼워지셨대요. 이런 기분이 해방감이라는 거구나. 3박 4일 후 아들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뭔가 이상했습니다. 거실에 큰 박스들이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며느리 정민 씨가 소리쳤어요.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말순 할머니가 차분하게 나오셨어요. 아, 돌아왔구나. 여행 잘 다녀왔니? 어머님, 이 박스들은 뭐예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아들 현수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어요. 엄마, 이사는 무슨 이사예요? 그리고 이 집은 팔았어. 뭐라고요?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이게 무슨... 할머니가 평생 들어보지 못한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원하던 독립이야. 이제 제대로 할 수 있잖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현수야, 엄마는 75년 동안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로만 살았어. 이제는 그냥 김말순으로 살고 싶어. 그때 손주들이 울면서 달려왔어요. 할머니, 정말 떠나는 거예요?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응, 할머니도 이제
할머니 인생을 살아야지. 그제야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들이 얼마나 할머니를 당연하게 여겼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말순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이 집을 둘러보셨어요. 30년을 살았던 집, 아들을 키우고 며느리와 손주들과 함께 했던 집. 하지만 더 이상 미련은 없으셨어요. 친구가 알아봐준 바닷가 마을의 작은 집, 짐을 다 정리하시고 할머니는 바닷가로 나가셨어요. 파도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어요. 이제야 내가 내 삶의 주인이구나. 바닷바람이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75년 만에 처음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바다를 보며 혼잣말 하셨어요. 김말순아,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아무도 너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곳에서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가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랑한다면서 정작 그 사람의 마음은 들여다보지 않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말순 할머니는 이제 바닷가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다를 보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시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의 삶을 존중해야 합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죠.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할 분들이 바로 우리 곁의 어르신들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거든 부모님께 시부모님께 한마디라도 더 안부를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당연함 속에서 고마움을 잃어버리기 전에 말이에요. 오늘도 모든 분들께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